창원시 마산해운구 내서읍에 위치한 내서-IC. 진주와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이용이나 출퇴근길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데 드는 통행요금은 900원. 큰 돈은 아니지만 매일 이곳을 지나야 하는 내서읍민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인근 서마산과 동마산 IC의 경우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구간은 내서 IC에서 서마산 IC까지 5.3km 구간. 읍민들이 주로 출근길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무료화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서읍 송순호 시의원은 최근 안상수 시장에게 시정 질문까지 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내서 IC 설치 배경은 2002년도에 이제 마산시와 도로공사가 협약을 하게 되는데요.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과 또 내서 지역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 편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첫째 목적. 두 번째는 서마산 IC 인근의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시내 도로의 교통 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이제 내서 IC를 개설하게 된 것이죠. 내서 IC에서 이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징수하고 있는데 연간 한 27억 정도의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 통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의 한 80%가 내서 지역 주민이거나 아니면 내서 지역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죠. 그러면 한 80%면 한 22억 됩니다. 그럼 27억 중에 22억 원을 내서 지역 주민들 또는 내서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통행료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표적 징수 아니냐, 이런 이제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내서 IC 통행료 징수한 지가 2004년 8월 28일부터 징수를 했으니까 이번 8월 28일이면 만 11년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내서 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내서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많은 제기를 해왔었죠. 그렇지만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때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이번이 내서 IC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다, 정치적 환경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도로공사 사장이 김학송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진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도로공사 사장으로 있는 것이죠. 내서 IC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권을 창원시로 이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금소를 설치되어 있는 것을 미설치 구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하는 결정 권한을 도로공사 사장과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다 보면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 사장이 우리 지역 출신의 정치인이니까 안상수 시장이 적극적으로 만나서 지역 주민들이 10년 묵은 과제고 또 민원이니까 도로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또 정책적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면 도로공사 사장이 이런 의견들을 적극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원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그다음 우리 창원시정연구원, 여기 보면 연구원장이나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보면 예전에 정부에서 장관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장관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자문하고 있고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 정치권과 연을 닿을 수 있고 인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관 출신들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면 또 이건 역시 내서 IC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안상수 시장에게 한국도로공사 사장인 김학송 사장을
직접 만나서 설득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관리권을 이제 이관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6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서 IC에서 동마산 IC까지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즉 고속도로 기능보다는 시가지화 도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고속도로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창원시로 관리권을 이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그 구간의 관리권을 창원시로 이관하게 되면 창원시는 두 가지 방안이겠죠. 하나는 전면 무료화를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900원인데 요금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낮추어서 받는 방안, 그 두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까지 제가 시정질문이나 창원시, 예전에 또 마산시에서도 확인한 거는 창원시에도 그렇고 예전에 마산시에서도 그랬고, 관리권 이관만 해주면 그것을 관리 비용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은 이제 창원시나 마산시나 다 가지고 있고 또 충분하게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무료화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서 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뭐 내서 지역 주민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도 굉장히 부당합니다. 서마산 IC에서도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동마산 IC에서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데 유독 내서 IC에서만 통행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서 IC 개설의 목적이 시내 도로의 지정체 해소 목적이 있습니다. 즉 서마산 IC와 삼복도로, 시내도로의 교통 지정체 해소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교통 지정체 목적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서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부당성이 있는 것이죠. 억울한 것은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주민의 권리이기도 하고 요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 지역의 대표자고 또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서 IC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게 왜 빨리 해결 안 되냐 이렇게 뭐 역정도 나시겠지만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 안상수 시장 또 도지사 뭐 이런 분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상급식이었거든요. 근데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바뀌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무상급식이 되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아파트의 베란다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군청으로부터 현수막이 철거 요청이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참 황당스러웠습니다. 최근 이제 무상급식 소형 현수막을 이제 아파트에서 베란다에 내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수막을 내걸은 것을 가지고 해운군청에서 자진 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옥외 광고물을 위반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옥외 광고물 법에 보면 이제 그 적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지점들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2조 법 제 2조에 보면 이제 시민들이나 또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나 또 표현 이런 것들을 뭐 방해하거나 이것을 해치어서는 안 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이 어쨌든 공익을 목적으로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 표현이 훨씬 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공익적인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아파트 베란다에 걸었다고 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간헐구청에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 공익적인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구청은 법을 집행할 때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죠. 이게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할 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정말 이것이 지역 주민들 간에 뭐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정말 뭐 민원이 일어나서 정말 지역 공동체를 해치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때 예를 들면 행정이 관여를 하거나 중재를 서야 되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진 철거 요청의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은 저희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근데도 전혀 다시 이 부모님들이 오롯이 원하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의 평등답상 찾을 길이 도무지 없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찾는 길의 일환으로 이런 그 유상급식으로 돌려세운 홍준표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정말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데, 저희 내사 학부모들은 다들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7월 1일자로 가능한 주민 소환 운동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겁니다. 내서 지역은 이제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혜택을 다 받고 있다가 이번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안 내던 이제 급식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에서 그것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것은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혜택을 받다가 이제 안 받는 것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 결정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분노들이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내서 지역 주민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내서 지역에. 민주주의와 관련돼서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절차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몸소 체험하거나 또 그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홍준표 도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5년 동안 잘 시행해 오던 무상급식 지원을 본인이 싫다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어떤 여론 수렴 과정이나 또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한꺼번에 이것을 지원을 끊는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실질적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도백의 저는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보장해주고 또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니까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분노도 저는 만만치 않게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서 지역에 있는 이제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현수막 문제 때문에 뭐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건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노를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상급식 문제가 원상 회복되도록 우리 내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표현해 주시고, 또 뭐 주민 소환이 지금 뭐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또 잃어버린 급식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주민 소환 운동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제4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어 조용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본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김성희 시의원이 신상 발언에 나섰습니다. 오늘 본인이 안상수 시장과 엮인 사건에 대하여 도에서 공개적으로 시민 앞에 알리기 위해서 신상 발언을 한다는 통보를 듣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허탈감과 도덕성
비겁한 행위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친의 사람이 여자인데도 신상 발언을 뒤로 밀어서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 또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 신상 발언을 방청하러 오신 진해를 사랑하고 진해를 위해 분투 노력하는 진해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농 지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지켜오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나산 안상수에게 날개라를 던졌습니다. 창원시장 안상수는 야구장 위치 변경을 하면서 그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행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존재자치를 주장하는 행위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하여 항거정신으로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시민 주권과 의회 주권을 침해하는 시장의 독재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날개를 던졌습니다.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던졌고 대나무에 맞았는데 어떻게 시장 팔뚝에 상처가 났는지 의문입니다. 맞은 부위와 먹는 부분의 사진을 보십시오. 만약 제가 계란에 맞은 상처라면 100배의 사죄를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항소심에서 위원직 상실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간부 공무원을 대동하여 구속 수감 중에 교도소를 2회에 걸쳐 특별면허와 일반 면허를 받습니다. 법소적인 자세로 사건에 대한 이해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임한 변호사로서는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자신이 추천하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로 변경하여 재판에 대응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구속의 장기화와 오랜 구금 생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었으며 시장이 위원직을 유지하여 큰 차원을 만드는 데 같이 일하자는 간절한 권고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도 않고 당초 주장하는 유리한 쟁점을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제가 변호인 비용을 주고 안상수 변론을 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주위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 양형 주장을 하여야만 대법원에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죄 주장을 취하고 양형 부당만 주장함으로써 대법원 상고 이후에 해당되지 않아 심리 불속행 기각이 예상되어 재심 사유를 찾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근본이 다릅니다. 견제와 균형의 권력 분립이 아니라
자치권이 모두 의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헌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 기구로 지방정부를 넣고 지방의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속에 의원과 단체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25년을 맞아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가 되길 기원합니다. 많게는 9년, 적게는 1년간 고락을 함께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시내 주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창원시장 안상순이 오늘 못 오시지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지방자치를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신 저까지 가져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을 올리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